자, 이번에는 구인 구직 앱 관련돼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상황 분석 1단계 정보 조회. 정보 조회는 뭐냐? 사용자는 회사 모집 광고를 보고 광고와 회사에 합격한 모집 광고와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조회할 수 있다. A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자기 또는 내가 어떤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내가 지원한 내역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러한 지원자를 조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력서 모집 공고 관리. 이력서 관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고 모집 공고 관리는 이력서 관리에는 이력서 관리가 모집 공고 관리가 있네요. 회사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모집 공고를 추천하고 공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의 게시물을 관리한다. 구인구직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기업을 관리한다. 서버는 이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용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서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기업, 서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액터를 나타내면 사용자가 있고 구인구직 앱은 기업이 있고 서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보면 많이 있죠. 회사 모집 공고 조회 기능, 합격자 자소서 조회, 이력서 관리, 입사 지원 현황 조회,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소개, 맞춤 추천 서비스,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게시물 관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조금씩 커져요. 이 다이어그램 보면.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10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액터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 어떤 액터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회사 모집 광고는 조회는 사용자가 하는 거죠. 합격서, 이력서, 입사 지원 현황 조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할 수 있죠.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도 하고 게시물 관리도 하고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이런 걸 서버가 다 하는 거죠. 기업은 뭐예요?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조회. 모집 공고 지원자 조회도 하고 모집 공고 관리 이런 걸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그릴 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스케이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제가 여기 이만큼은 끌어냈지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니까 유스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가정하고 해야 돼요. 가정해서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제가 앞에서 한번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ATM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기능을 잘 알아요.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쉽게 끄집어내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인구직앱은 쓰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유스케이스가 있구나. 또한 구인구직 앱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할 때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그 내용에서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이 있구나 하고 이 유스케이스하고 액트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런 거를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사용자, 서버, 기업이라는 액터가 이러한 유스케이스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용자는 방금 회사 모집 공고 조회, 합격 자소서 조회, 이력서 관리, 입사 지원 현황 조회를 할 수 있고 기업은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조회를 할 수 있고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 게시물 관리,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맞춤 추천 서비스라는 거는 이게 구인구지 앱이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IT 쪽으로 어디를 원서를 중견기업으로 넣고 싶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력서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했던 것들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춤 추천 서비스예요. 나는 경영학 쪽으로 입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합격자 이력서들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서버가 그러한 맞춤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4학년이나 취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좀 오픈된 사회에서 가능하죠. 회사가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합격자들의 이력서들을 잘 안 보여주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이력서나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러한 맞춤 추천 서비스하고 이런 구인구집 앱 또는 아마 그 전문가들이 멘토링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지도를 하는데 그러한 정답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자소서들을 많이 제출을 해서 A라는 기업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자기 이력서를 자소서를 쓰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앱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인구직 앱 유스케이스 모델링이고 이거를 실제 그림은 이렇게 구인구직 앱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세 개의 기업과 사용자 서버의 그런 액터들과 여기에 있는 유스케이스와의 사이 관계를 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서점 한번 봅시다. 온라인 서점은 여러분들 아까 대출하고 대여, 주문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온라인 서점은 고객이 주문을 시작해서 항목을 추가 제거할 수 있다. 주문 기능이에요. 주문 기능. 책 번호와 항목 수량을 변경할 수 있고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기차표도 내가 끊어놓고 언제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런 문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입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온라인 서점에 주문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결제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알지만 여기서는 내가 상품 결제 기능을 왜 넣냐. 거래를 승인하는 거나 거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결제할 때 이게 카드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사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CVC 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비밀번호 몇 월 몇 년도 이런 걸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에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신용카드가 승인이 되면 창구 직원이 요청된 품목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배송하고 품절된 상품은 재입고한다. 품절된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책이 다 팔렸을 때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온라인 서점의 액터들을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방금 나온 게 고객이라는 게 있죠. 고객. 그 다음에 또 아까 신용카드 회사도 있죠. 신용카드 회사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래서 타이머라고 했어. 타이머라고 합시다. 타이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배송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달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이라는 게 있죠. 창고 직원. 이렇게 고객, 타이머, 신용카드 회사, 배달원, 창고 직원 이렇게 액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자, 고객, 타이머,
신용카드 회사, 배달원, 창고직원 이렇게 액터들이 나왔어요. 그럼 액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찾아야겠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유스케이스는 책을 주문하는 거. 아까 주문하고 취소한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거래를 거부하고 배달원은 상품을 배송하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 및 운송을 하고 상품을 재입고 창고직원은 상품을 재입고하고 그죠?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이야기했으니까 유스케이스가 어떻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유스케이스를 찾아보면 책 주문, 취소, 거래 승인, 거래 거부 이게 어디가 해요?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가 하겠죠. 신용카드 회사가 딱 보면 알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유스케이스는 뭐가 한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배달은 잘 모르는데 배달 어디 있습니까? 상품 배송 여기 있네. 상품 배송은 누가 해요? 배달원이 하겠죠. 아까 배달원이라고 했죠. 배달하는 거. 배달의 민족. 예? 우리나라는 배달이 이게 주문 배달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죠. 상품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뭐 한다 했어요? 직원은 상품 포장 및 운송 직원은 그 다음에 상품 재입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객은 책을 주문하고 주문 취소를 하는 게 고객이죠. 고객이 주문하고 취소하고. 그럼 아까 액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네. 타이머죠? 타이머는 어디 있어요?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타이머가 여기에 있죠. 시간이 지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래서 보면 고객은 책 주문하고 책 주문 취소가 되고 타이머는 주문 취소가 되겠죠. 이게 중복이 되죠. 그래서 고객은 주문 취소, 책 주문,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겠죠. 주문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거래 승인, 거래 거부.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은 상품 포장 및 운송, 상품 재입고, 배달원은 상품 배송. 여기서 퀘션 마크. 타이머라는 게 왜 액터예요? 외부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구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요즘은 구현이 될 수 있죠. 여기다 타이머라고 해도 돼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타이머는 책 주문 취소할 때 뭐가 돼요? 익스텐드가 되죠. 익스텐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익스텐드 이거는 액터로 안 하고 그러죠? 책에서는 타이머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시간이죠. 연결하니까 보통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컴퓨터에 있는 시간 요거를 이용하니까 타이머로 했는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타이머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TIM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뭘로 해요? 익스텐드로 하면 돼요. 근데 익스텐드로 하면 주문 취소를 고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이 타이머를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서 자기가 액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타이머로 유스케이스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밖에다가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하겠다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타이머가 주문 취소, 책 주문, 신용카드 회사는 승인 거부, 그죠? 배달원은 배송, 직원은 포장 및 운송, 상품 재입고 여기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타이머가 이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됩니다. 구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밖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축하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게 옳다가 아니라 거기에 원하는, 내가 어떤 걸 원하냐,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을 거기에 맞게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